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시장이 다시 살짝 반등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호재거리만 생긴다면 분명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급반전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브리핑 나갈 거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뭐야 이거 잡코인 차트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잡코 아닙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틀 만에 무려 8% 가까운 하락이 발생했고요. 11월 고점 이후로 18%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작년 6월 말 가격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의 캔들은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 처음입니다. 자산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제 하루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12%가 넘게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4월의 고점과 11월의 고점, 그리고 7월의 저점을 연결한 평행 채널의 하단에 이번 하락의 저점이 정확히 닿은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만 따로 놓고 보면 과매도 상태를 알리는 많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홀더들의 수익 상태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가 바닥을 찍은 것을 보여주며 플랜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하락장에 들어설 것을 걱정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2021년 고점 이후로 이미 하락장 가운데 있었었고 이제 곧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는 스마트머니의 지표입니다. 빈클폰다로사는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보유 중인 스마트머니의 보유량과 단기로 들고 있는 펀머니 간의 격차가 벌어진 지금의 상태가 전형적인 바닥의 신호라고 하며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트윗입니다. 비트코인 1주와 2주 차트에서 나타난 히든 다이버전스와 함께 아래쪽에는 펀딩 프리미엄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거의 1년에 가까운 축적의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장세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락 추세가 강하고 거시경제 흐름이 좋지 않을 땐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접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량 3위 고래인 코봉남도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에 1월 초 이후로 부담없는 선에서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1월 22일에는 328개를 추매했고 오늘은 160개를 추매했습니다. 호봉남의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라는 자신이 있었다면 몇천 개씩 연달아 매수하고는 반등을 줄 때 일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갔겠지만 그렇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도 코봉남은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4, 5일 정도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간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2,000개에서 3,000개씩 매수하고는 반등을 줄 때 일부 정리했습니다. 이 지표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줄여서 SSR이라고 부르는데요. SSR이 낮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적 매수 압력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란색 선은 30일 이평선입니다. 잘 보시면요, SSR이 바닥에서 3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은 좋은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바닥이 다져지기를 좀 더 기다리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는 것 또한 욕심일 수 있으니 시드가 넉넉하신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크데브도 SSR을 바탕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 하락장 저점 이후로 SSR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는 것은 고점의 신호였고 하단을 돌파하는 것은 바닥의 신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바닥에 근접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테크데브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에서 조만간 폭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그 방향성은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힘드시나요? 플랜 B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밀어붙이던 스톱 투 플로우 모델을 던져버리고 이제 맥도날드 지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맥도날드 지표의 바닥까지 가면 플랜 B는 해체를 외칠까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큐멘팅 비트코인의 트윗인데요.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2014년 4월에는 비트코인이 4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 2018년 11월에는 비트코인이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2022년 1월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이란 기사들이 맨날 나왔던 것을 비꼬면서 하는 말인데요.
미래에 40만 달러에 도달해서 지금을 생각해본다면 3만 달러니 4만 달러니 했던 게 참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5주 연속 이어진 암호화폐 펀드로의 자금 유출을 드디어 끝냈다는 기사인데요. 아니 돈봉다님, 저렇게 조그만하게 볼록 올라온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반전입니다. 현재의 가격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이 유입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펀드에서 주도되었는데요. 138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데일리 호들의 기사입니다. 블랙록 9.5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1400조를 관리하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블록체인 기술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거래 및 교환,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에 중점을 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테슬라, 마라톤 디지털 같은 회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2021년에 블록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디지털 자산이 훌륭한 자산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블랙록의 CEO니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요. 2017년에 이 아저씨가 비트코인을 인덱스 포 머니 론더링, 즉 돈 세탁의 지표라고 언급하며 비하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유명 인사의 변절, 기대가 되는데요. 어제 저녁 영상에서 우리가 가격 하락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군침을 흘리며 기회를 보는 쪽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나이브의 트윗인데요. 왼쪽의 아저씨가 너는 첫 구매가 언제니라고 아이에게 묻자 69,000달러에 진입한 코린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러자 2018년도 고인물인 아저씨가 꼭 안아줍니다. 고인물이든 코린이든 하루빨리 모두가 웃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